결혼 전에 남편이 아파트 구입 자금 3억 전액 부담하고 그 아파트가 현재 6억 됐어요. 그러면 3억 원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률 동반자 이지로TV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혼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잘못된 정보 알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아 드릴게요. 우선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첫 번째. 특히 이건 재산 많이 가진 쪽에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혼소송 할 것 같다. 근데 주식, 예금 이렇게 5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 배우자가 모르는 돈인데 인출하면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만약 목적이 배우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함이라면 그 인출 자체는 관계없어요. 근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혼소송 할 때에는 최근에 3, 4년 이내 금융거래를 전부 조회하게 되는데 그때 인출된 거액의 현금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향을 묻겠죠. 정확한 소명이 안 된다면 빼돌린 게 되는 거예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목적이 다른 데 돌려가지고 가압류 우선 피하고 돈 불리기 위함이라면 가능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럼 두 번째,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 뭐냐면요. 신혼 초기에 배우자 돈으로 집을 매수했어요. 그 당시에 4억이었지만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10억이 됐다. 그럼 이거는 상승분에 대한 돈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시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되 결혼 지속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승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물론 결혼 지속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여도가 좀 작게 책정되는 거 사실이지만 상승분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 하시는 세 번째. 나는 결혼 전부터 예금이 한 3억 정도 있었다. 그리고 쓰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대로 3억인데 이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역시도 구체적으로 자금 흐름을 전부 파악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받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배우자 쌍방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지키려고 할 것이고 한쪽은 가져오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한지는 제가 상담 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네 번째. 특유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관계 중에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워낙 특유재산이다 아니면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배제시키고 누락시키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언제 상속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혼소송 직전에 상속됐어요. 아니면 이혼소송 보통 2년 내에 상속되었다 쳐요. 그러면 특유재산으로 빠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우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보고 기여도 따져본 후에 계산한 금액과 이거를 제외해가지고 기여도 좀 높여서 계산한 금액 이 중에 어느 금액이 더 높은지를 한번 따져보고 어떻게 주장해서 판사님을 설득시킬지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재산이 얼마이고 특유재산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는 게 유리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쪽이 증거 제출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거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을 때 불리한 경우는 내가 유책 배우자이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법률 규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럴 때는 법원에서는 화해나 복구의 노력이 없었다고 보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소송을 누가 먼저 제기하는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서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광고 등을 통한 지식 습득은 사실 엄청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언제든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도움되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